설 연휴 생길 수 있는 여러 사건, 사고 소식들 모아봤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동작 그만, 밑장 빼기니. 묻고 더블로 가! 사실 저희가 설 명절에 심심풀이로 이렇게 고스톱 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이 명대사 적잖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과해지면 이게 도박죄까지로 번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례들을 좀 짚어볼게요. 최근 판례를 보면 이웃들하고 친 고스톱은 무죄가 나왔고 처음 본 사람과 친 건 유죄가 나왔고 10분 정도 고스톱 친 건 또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기준이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이제 고스톱 같은 경우에도 일단 도박에는 해당이 되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것이 일시적인 오락이다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은 이제 처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이 재물의 근소성,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 점당 얼마로 쳤느냐, 그리고 전체 판돈이 얼마냐, 당연히 이것도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랑 장소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짧게 쳤는지 혹은 길게 쳤는지, 또 그 장소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도박과 관련된 상습적으로 이런 뭐 판이 벌어지는 그런 장소가 아닌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참석한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가족들인지, 친구나 동료 관계인지, 혹은 안면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도박을 한 건지 이 부분도 따지게 되고, 또 어떠한 이유에서 이 도박이 시작이 됐고 끝이 났는지 이런 것들 모두 종합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뭐 예를 들어 이웃과 점당 100원으로 고스톱을 친 사건, 뭐 여기서 모두 같은 이제 이웃들, 아파트 이웃들이 이렇게 고스톱을 쳤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또 일회적으로 한 게임이고 금액도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오락이다라는 판단으로 이제 무죄를 받았던 사례고요. 그것 말고 이제 처음 본 사람들이 상가에 모여서 상습적으로 고스톱을 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점당 100원으로 쳤는데 이때 모인 사람들은 결국 전혀 친분이 없는 관계들이고 이 장소 역시 또 여러 번 이 도박판이 벌어졌던 장소다라는 내용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인 오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이것 말고도 조금 뭐 재미가 있다 혹은 뭐 눈여겨볼 수 있었던 판례가 점당 100원으로 친 것은 마찬가지고 또 상당히 짧게 이 도박이 이루어졌는데 이 도박에 참여했던 인물, 그 인물이 이제 경제적으로 워낙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아무리 뭐 점당 100원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전체 판돈이 몇만 원 정도에 해당하더라도 이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건 일시적인 오락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누구와 어디서 얼마나 돈을 두고 또 얼마나 반복적으로 쳤는지, 일시적인지 이런 것들 골고루 따져서 판단을 받는 건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변호사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한 거고,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명절의 풍경, 그러니까 가족들 또 친지들끼리 모여서 뭐 점당 100원 정도로 해서 즐겁게 웃으면서 치는 그 정도 고스톱은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서로 얼굴 붉히지 않을 수준에 있어서는 결국 그건 뭐 하나의 문화 혹은 풍속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뭐 제가 이런 설명을 했다 해서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불 깔고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 자칫 깜짝 놀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칫 이렇게 도박죄까지 번질 수 있는 이 속임수, 이 고스톱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명절 전후로 보이스피싱 속임수에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하는데, 최근 6년 동안 4만 건, 이 피해 액수로만 봐서는 4,659억 원에 달하는 피해 사례가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나 한 건당 이제 피해 액수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인데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겠습니까? 일단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무척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범인들 입장에서는 기관을 사칭을 했을 때 이 피해자들이 더 쉽게 속을 수가 있고 또 겁이 나서 그 지시에 더 따를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범죄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경찰이다 혹은 검찰이다, 지금 당신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뭐 이 계좌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 혹은 지금 거기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내가 이야기하는 그런 계좌로 옮겨야 된다. 이런 지시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수사기관이나 혹은 공공기관에서 돈을 이체해달라 혹은 뭐 개인 정보를 제공해라, 이런 요구는 절대 하지를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또 새로운 수법 중에 하나가 당신이 현재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외부와의 그런 연락이 차단된 곳으로 스스로를 셀프 감금시키라는 그런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자를 겁을 주고 돈을 또 편취를 하는 거죠. 이런 요구 역시도 정상적인 그런 공공기관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그런 짓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밖에 여러 유형들이 또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 자녀의 목소리를 흉내낸다거나 혹은 뭐 자녀가 사고가 났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례도 있고, 또 한편으로 요즘에 뭐 택배 환급이다 혹은 뭐 세금이라든가 혹은 각종 지원금에 뭐 환급이 있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각종 그런 정보들을 빼내려 한다거나 혹은 그걸 빌미로 해서 문자 메시지나 SNS 메시지를 보내서 특정한 링크에 접속을 하거나 또 다운로드를 받게 하는 방식의 피싱들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요구들이 담겨져 있는 뭐 SNS, 문자 메시지, 뭐 전화 이런 것들 모두 사기다라고 강하게 의심을 하시고, 혹여라도 뭐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뭐 대표적인 그런 번호를 통해서 대표 기관의 전화번호 등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범죄 사건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AI 기술입니다. 이 보이스피싱에도 AI 기술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정말 짧은 음성 샘플만으로도 지금 특정인의 목소리와 말투, 억양까지 복제가 가능하게 되면서 자녀 또 가족 목소리를 복제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것 같은데 모르는 번호에 걸려온 전화에 여보세요라고 한마디 한 것만으로도 목소리가 복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워낙 AI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이 가해 수법, 그러니까 사기 수법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대화한 내용이 녹음되기만 했더라도 이걸 가지고 이 당사자의 목소리나 말투를 흉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짧은 시간의 이야기만으로 이 전체 분량이 완벽하게 복사하거나 혹은 모방할 수는 없긴 하지만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순간은 이 전화 받는 상대방의 그런 급박한 상황을 이용한다거나 혹은 겁을 줘서 정상적으로는 판단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런 목소리들, 가짜 목소리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내 가족이 지금 뭔가 피해를 입고 있구나, 사고가 발생했구나, 혹은 납치를 당한 상황이구나 오해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결국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뭐 지금 아직까지 완벽한 이런 범죄 수단이라고는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피해자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혹여라도 급하게 오는 그런 연락되는 전화들 받아보셨을 때 충분히 의심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을 비롯해서 돈을 요구하는 즉시 전화도 끊으셔야겠고 앱 설치나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에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주제를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성길에 오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직접 운전해서 고향에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사실 막막한 거리에 한숨부터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보급이 늘어난 반자율 주행 보조 장치 크루즈 컨트롤 기능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네,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 최근 5년 동안 이 고속도로에서 ACC, 그러니까 이 주행 보조 기능을 켠 상태로 발생한 사고가 30건 정도가 되고 또 이 중에서 사망자가 20명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사율이 66%를 넘어섰는데 같은 기간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약 10% 수준, 그러니까 보통의 사고보다는 6배가 넘는 수준의 치사율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운전을 하시면서 이런 ACC를 맹신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치사율이 높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운전자가 이런 기능을 켜놓게 되면은 전방을 주시할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태만한 상태에서 자동차가 운행이 되다 보니까 발생하는 그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이 운전대에서 손을 떼지 마시고 항상 전방을 주시를 하면서 안전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지금 대부분 크루즈 기능을 믿고서 전방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사고로 정차해 있던 차량과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 만약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지금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국내에서 운행이 되는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행 보조 기능 레벨이 이 정도 혹은 그 이하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라면 뭐 부분 자동화 혹은 운전자 보조 수준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할 의무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주제를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텔에서 잇따라 발생한 20대 남성 사망 사건. 여전히 이 사건 전말과 범행 배경이 미스터리인데, 세 번째 피해자가 사망 직전 친구에게 보낸 SNS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의자인 여성 김 씨가 먼저 방을 잡자고 제안을 했고, 이렇다면 계획 범행일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히 계획적으로 연이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이자 두 번째로 숨진 남성이 그 전에 친구에게 보낸 SNS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오늘 그 여성이 방을 잡자고 하더라. 그리고 고기 맛집이 있는데 배달 전문이라고 해서 이 방에서 시켜 먹자고 하더라라는 취지의 SNS 메시지가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피의자 김 씨가 피해자에게 방을 잡자, 배달시켜 먹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결국에는 이 사건들이 상당히 계획적이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 말고도 그 계획성은 충분히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 씨의 범행 수법을 보면은 이 자신이 미리 처방을 받은 약물을 이 음료에다가 타서 그걸 건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범행 수단이 절대 아니었던 거죠. 그것 말고도 뭐 처음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범행 과정에서 이 투입을 했던 약물 양도 늘렸다라는 점 역시 충분히 계획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그리고 뭐 지금도 나오고 있는 얘기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모텔에서 이런 빈병이라든가 음식 같은 것도 챙겨 나오는 그런 모습도 확인이 됐다라고 하고, 지금 이 피해자로 특정이 되진 않았지만 일부 당시 접촉이 있었던 남성들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기 대신에 이 숙취해소 음료제 수십 병을 대신해서 결제를 해달라고 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은 결국 이 추후의 수사기관의 그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점들도 보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모두 종합을 해봤을 때는 이 사건 전체적으로 상당히 계획적으로 진행이 됐던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앞서 지난달 29일에 사망한 남성이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이제 두 번째 피해자였고요. 그렇게 되면 열흘 사이에 이제 비슷한 범행이 다시 발생을 하게 된 건데, 피해자 김 씨는 재우려고 약을 탄 음료를 건넸을 뿐 죽을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 지금 살인 혐의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부분 들여다보는 겁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 씨는 상해의 고인이 있었지만은 죽을 줄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결국에는 살인의 고의 역시도 충분히 좀 입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이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할 예정인데 결국 이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집요하게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예측을 하기로 우리가 형식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동기조차 확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이제 비이상적인 그런 동기에 의한 범행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피의자의 주장에 의하면은 갈등이 있어서 화가 나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계획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혀 이제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변명에 해당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런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다라는 것은 결국 좀 반사회적인 그런 성향의 반로가 아닌가, 이렇게 일단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동기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후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 여부도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반사회적인 성향이 확인이 되고 그 결과가 그 동기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재범 위험성 역시 매우 높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거고,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짧게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확인된 3명의 피해자들 외에도 여러 남성과 접촉했다는 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0대 남성에게 숙취해소제 35,000원어치 대신 결제해달라고 했고,
대전에 사는 20대 남성에게 자신의 집 근처로 숙소를 잡으라고도 했습니다. 추가 피해자 수사 필요해 보이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추가적인 조사는 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인 처벌이 또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 조사 결과 봤을 때 다른 남성들에게도 어느 정도까지 접근을 해서 나아가서는 실행행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이제 만약에 다른 남성들에게도 약물을 실제로 타서 건네줬다. 그런데 이걸 마시지 않았다. 혹은 일부만 마셔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정도까지만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미수죄가 성립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 미수라든가 혹은 상해 미수까지도 이제 추가적인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정도까지도 나가지 못했다. 약을 건네주지도 못했고 방을 잡기만 하고 어떠한 범행에 나아가지는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이제 실행 행위는 없다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을 드린 미수죄는 성립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때도 살인의 목적,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접근을 한 것이고 계획을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예비죄를 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이런 내용들을 준비했다라는 점들까지 입증이 되었을 때는 추가로 살인 예비 그런 죄도 처벌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사건 사고 소식들 모아봤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